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자,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건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사고방식은 결국 개인의 후퇴와 국가, 사회, 조직의 퇴보만을 이끌어낼 뿐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1992년 8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제가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만나봤던 중국에서 온 소위 대표단 일원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 조직위원회가 나눠진 우유팩을 까먹을 수도 없을 만큼 무지하고 문화적으로 소양이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후진국이었고 척박한 문명국이 되지 못한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당시에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88년이니까 벌써 한 38년 그 정도 이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중 간에 이 외교 관계가 수립되고 난 연후에 중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지막지한 노략질과 도적질, 모든 기술과 지적 재산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 그저 협력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만 하면서 중국의 도둑질과 노략질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30년이 넘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중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노략질을 당했는지 압니까? 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홍위병으로 둔갑해서 국회 독재를 지지성원하고 있는 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내에 많은 숫자의 공직자들이 중국의 마수거리에 걸려 넘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중국의 협조자가 되었고 중국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다주는 그런 세월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개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에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자들을 통해서 학비를 받아서 학교 운영하는데 도움은 좀 되겠지만은 서울대학이 그 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급 지적 재산을 도둑질 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나 서울대학교 교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서울대학교 출신의 교수 및 학생 연구생들은 미국에 출입할 수가 없는 날이 곧 도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지금 미국을 힐난하고 미국을 성토하고 비난하는 그런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죠. 국외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대학 출신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지적 재산을 배워와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옮기거나 어떤 더 확산을 하고자 할 때
이미 서울대학교에 암약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 석사과정의 연구생 등등을 통해서 그 모든 지적 재산은 탈취를 당하고 중국으로 이미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넘어갔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해서 오늘은 어서 속히 우리의 주적인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하면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산 선박 엔진과 독일과 일본의 선박 부품들이 중국으로 수출 금지되도록 미국 측에서 법안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조선소가 6개월 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역시 영어로 미국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말로 하는 이 방송에 있어서는 무슨 제가 어디 출신이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당시 178만 9천 명의 미군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미국의 부모님들, 그리고 680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야말로 다 부서지고 잿더미에 파묻혀 있던 대한민국을 재건해 주신 미국의 납세자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여 년 전 미국에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대한민국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또 석사 학위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박사 학위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바 있습니다. 자, 우남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의 서해상, 중국과 한국의 공동 수역에 불법적으로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엄용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해경 함정과 중국 해경 함정이 대치하는 등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서해상에 중국은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도가 불분명한 해상시설물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국 해군과 중국 해관, 즉 중국의 세관이 되는데 이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산 선박 엔진 및 일본과 독일 등의 선박 부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모든 반도체 장비 및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덕분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선박용 엔진 및 각종 선박 부품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게 금수 조치를 내리게 되면 중국의 모든 조선소는 6개월 안에 줄줄이 폐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수리할 조선소가 없어지게 되고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의 해운 회사들 또한 선박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중국 해운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해상 봉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독일, 일본 등지로부터 상선용 부품을 구입하여 중국 해군 함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모든 상선용 부품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한다면 중국 해군 함정은
수리 부품이 부족하여 가동률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우리 측 비밀 요원이 중국의 조선소를 오래전부터 수년간 조사를 해왔고 또 그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현재 중국산 선박 부품들의 내구성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주들이 한국, 일본, 독일산 장비를 탑재해 달라고 중국 조선소 측에 요청을 하고 있다 합니다. 또 주요한 부품은 모두 한국산, 일본산, 독일산을 구매하고 있으며 이를 상선 및 해군 함정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독일의 선박 엔진, 각종 부품 등의 수출만 차단한다면 중국은 상선과 해군 함정을 건조 및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선박용 엔진은 한국에서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항해용 레이더, 근거리 통신 장비, 위성 통신 장비 등 항해 장비는 거의 대부분 일본 JRC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소들이 6개월 안에 모두 문을 닫게 되면 선박 건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소 업체들에게 미국에 투자를 해서 상선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도 한국 조선소 기업들이 흔쾌히 수락을 할 것입니다.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를 세우고 숙련된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조선단지를 건설하고 상선을 건조하는 것이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해서 시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더 이상 선박 건조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선박 건조 비용이 폭등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는 것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중국의 모든 조선소를 붕괴시킨 다음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는 것이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한국의 대형 조선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여 채산성이 확보되면 상선용 도크 옆에서 미국의 함정을 건조 및 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한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사를 보내실 때에 한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즉 타라오 박사 혹은 고든창 변호사 같은 분을 대사로 파견하시게 된다면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언론의 대부분은 여전히 반 트럼프 정서를 기본적으로 깔고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망하기를 바라보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부 가짜 뉴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점점 반 트럼프 정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내의 반 트럼프 정서가 늘어나게 되면 차기 한국 정부가 친 트럼프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반 트럼프 정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계인 타라오 박사님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고든창 변호사가 한국 대사로 온다는 것이 대단히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익할 것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두 명을 모두 한국 대사관의 대사와 부대사로 파견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들인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특별히 깊은 관계 혹은 중국의 조종을 받는 중국의 간첩으로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3번 12년을 역임한 뒤에 경기도지사 2회 8년간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 뒤에 오늘날까지 대략 8년 이상을 무직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김문수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김문수는 민주노총 및 더불어민주당을 아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김문수는 대학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사회주의 노동자운동을 열심히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모든 것이 실패했으며 자기 자신 역시 틀렸다는 생각을 하여 전향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지난 10여 년 했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틀렸는지에 국민들에게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익 단체들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강의하고 다녔고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서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는 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민주노총 및 더불어민주당과 끊임없이 충돌하였습니다만 그들은 논리적으로도 김문수 장관을 이길 수가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김문수 장관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문수가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둘러싸인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현재 김문수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이영훈 교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영훈 교수로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기독교 동맹 바탕 위에 탄생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있었던 각종 공산폭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생명이 끝났을 때에는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역사 특강을 하고 다닌 바 있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를 움직이고 있는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은 국제정치학자인 이춘근 박사입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수석은 이춘근 박사이며 이춘근 박사가 주장하는 이론과 현실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와 외교 분야에 있어서 동일한 사상과 가치관을 근본 바탕으로 하여 공감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대표적인 한국의 국제정치학자이며 텍사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걸출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특강을 하고 있으며 반중 운동을 이끌고 있는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춘근 박사는
1기 트럼프 내각이 출범할 것도 맞추었으며 지난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낙마를 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한 국내 몇 안 되는 국제 정치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외교안보의 최고 사령탑은 이춘근 박사가 될 것이고 트럼프 진영과 합심하여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키는 최적임자가 될 것입니다. 이춘근 박사님은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망하는지,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춘근 박사님은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극대화가 되는 것이라고 많은 한국인들에게 강의하고 설파하고 계십니다. 김문수 후보가 다음번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될 것이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해상 풍력 장비를 한반도의 서해안에 설치하는 작업 역시 중단될 것입니다. 이춘근 박사는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미국의 군사 전략 및 해양 전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 해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1차적으로 봉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좌파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정부 단체, 시민단체 102조 3천억 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도합 126조 3천억 원을 불필요한 곳에 지금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금의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한다면 한국의 국방비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7% 수준인데 GDP 대비 5% 수준까지 늘리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군과의 군비 경쟁을 하다가 경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필리핀 정부의 안보 차관을 100억 달러를 제공하고 한국산 함정 및 전투기로 무장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대만과 필리핀 북부 지역 사이에 있는 적당한 섬을 한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해군 및 공군기지를 만들고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해군 및 공군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존재하는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좌파 단체에게 뿌려지는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자금 중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하면 한국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가장 극대화되는 길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봉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움직이는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철이라는 분입니다. 이 안재철 선생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인류애적인 활동을 널리 기리기 위하여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부제,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 전역의 박물관을 돌면서
약 200만 달러를 들여서 한국 전쟁 관련 사진 5만여 장을 입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 대사관 근처 야외에서 한국전쟁 사진전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안재철 대표의 한국전쟁 사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이 책의 출판 기념회 때에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였습니다. 안재철 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수시로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소통이 가능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들이며 친트럼프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부정선거로 인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자 한국 내에서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일본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캠프에서 주최하는 기도회에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친트럼프 세력들이 현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 공백기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없어서 네트워크가 약한 것이 약점이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부패한 한국 정치계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가 청렴하며 그가 오랫동안 정치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을 안 받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전부 중국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현실이 온갖 거짓말과 여론 조작 등 편법이 난무하며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엄청나게 뻗쳐 있습니다. 언론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자금에 녹아내려서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 중국 공산당의 노비 노예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당내 경선이 진행된다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이지만 부정선거로 후보자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차기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임기 내내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손잡고 중국 공산당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교사인 이춘근 박사는 항상 주한미군 주둔비용 35억 달러를 100% 미국 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한국 정부 예산으로 주한미군의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를 건설해 주어야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평강이 트럼프 대통령님과 모든 미국 국민들 위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